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황하는 여러분의 일본 학습 길잡이 자취생 K의 류입니다. 오늘은 용구와 관련된 기초 한자를 볼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소소한 도구들 중 가구나 도구에 해당하는 한자와 부숫자 4개를 형태적 유사성으로 묶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보실 한자는 책상 괴자입니다. 책상을 옆에서 본 듯한 모습이죠. 동양의 고풍스런 작은 책상 중에는 다리 끝부분이 굽어져 있는 책상도 있으니까 그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안석괴라고 해서 특수한 받침대를 의미하는 글자였는데 안석이 뭔지 따로 외우고 부수 사용해서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은 책상의 모습이라고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이 작은 책상 괴는요, 제시된 기초맨이라고 하는 어휘에서만 사용이 돼요. 기초맨은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뜻하는 어휘입니다. 기초맨나 히토, 카레와 기초맨다 와 같이 사용이 돼요.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익혀두셔야 하는 어휘입니다. 원래 이 기초맨은 귀족이 쓰던 바람막이용 차양을 의미하던 것입니다. 이 차양은 귀족이 쓰던 고급품이었기 때문에 특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데에서 의미가 전환이 되어서 지금은 꼼꼼한 성격에 사용되는 어휘가 되었어요. 참고로 목공 분야에서는요, 이 기초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한쪽 모퉁이를 특수하게 처리한 형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바람막이용 차양에서 주로 쓰이던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작은 책상 괴에 나무 목자를 붙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줄곧 배워왔었던 스쿠에, 즉 일반적인 책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 다음은 부숫자인 단단한 모양 경자입니다. 집이나 건축물에 세워지는 기본적인 골조의 모습을 따와서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단단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나타낸 한자예요. 이걸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부수는 집의 골조를 나타낸 모양을 따온 걸로 단단한 느낌이었어 라고 하는 이미지와 의미만 잘 파악해 두시면 돼요. 다음은 책직자입니다. 단단한 모양 경자에 세로줄이 2개, 가로줄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옛날 책은 종이가 아니라 나무 편자를 엮어서 만든 죽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딴 거죠. 이 죽간을 생각해보면은요, 단단한 모양경이 들어간 것도 알 것 같은 느낌이 오죠. 흐느르늘 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자, 이 책책자는 사츠, 사크로 읽을 수 있는데 사츠 쪽이 보다 일반적이에요. 문사츠라고 하면 분책이 되고 조사츠라고 하면 서책이 됩니다. 또 특이하게 사크로 읽는 단어는 사크리츠라고 하는 책립이나 책봉처럼 자기를 내린다라고 하는 별도의 의미로 쓰여요. 고대에 제대로 문서에 기록이 되는 것은 자기를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어휘는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책은 일반적으로 홍이라고 하는 어휘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책자는 주로 책을 한 권, 2권 하고 세리는 단위인 홍, 이사츠, 니사츠 처럼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한자이기 때문에 허수와 함께 기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한자는 쓸용자입니다. 이 쓸용자는 나무로 만들어진 통의 모습을 본딴 것이에요. 듣고 나서 이미지와 비교해보면은 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옛날에는 나무통이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매일같이 사용되던, 무궁무진하게 사용되던 도구였어요. 그래서 사용하다, 쓸모있다 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음독으로는 요우라고 읽습니다. 단독으로 요우라고 읽으면 그것 자체로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용건이나 본리를 의미하게 돼요. 동의어로서 자주 쓰이는 요지라고 하는 어휘가 있으니까 가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우가 아루, 요지가 아루 라고 하면은 볼일이 있다, 용무가 있다가 되는 것이죠. 파생어휘도 정말 많아서 무효라고 하면은 무용, 요호라고 하면 용법, 요갱이라고 하면 용건이 돼요. 그 외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가 너무 많아서 다 적으려면은 한 페이지 정도를 써야 될 정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한자이고 음독입니다. 훈독은 모치르라고 하는 어휘에 사용이 됩니다. 모치르는 쓰다, 사용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쓰다, 사용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스카우라고 하는 어휘를 N3 이상의 학습자들이라면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은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보통은 스카우가 보다 캐주얼하고 구어적인 표현, 모치이루가 좀 더 딱딱하고 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말을 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사용면이나 의미면에 있어서도 한자를 떠올리시면은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스카우는 폭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모치이루는 나무통을 이용해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여러가지 선택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끌어와서 픽업해서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류오 츠카테 시고토스루 라고 하면은 그냥 저라고 하는 류라고 하는 부하를 써서 일을 하는 것, 즉 사람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반면에 류오 모치 때 시고토스루 라고 하면은 류라고 하는 부하를 좋게 평가해서 뽑았고 그를 활용해서 이 일에 적용시킨다, 이 일을 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등용하다, 중용하다, 채택하다 등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모치이루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특정 표현에 관해서는 관습적으로 츠카우만 쓰거나 반대로 모치이루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째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타마오 츠카우라고 하면은 머리를 쓰다가 되고요. 신케오 츠카우라고 하면은 신경을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서 이때는 츠카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오 모치이루, 코코로 모치이루라고 하면은 마음을 쓰다, 배려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이때에는 모치이루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용구와 관련된 한자들의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한자를 익히실 때 중요한 것은요, 전통보다는 효율성이고 나아가서 어휘 학습을 하실 때에는 왜 이 한자가 어휘에 이용되었을까를 본인 나름대로 잘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굳이 옛날에 사용되었던 안석이라는 것을 끌어와서 외우기보다는 그냥 현대에 맞춰서 한자 속의 쓰임에 맞춰서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또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자체를 통해서 어휘를 잘 파악해 나간다면요, 한자를 기억하고 어휘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치이루는 스카우랑 비교했을 때 나무통으로 물을 길어오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뉘앙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듯이 말이죠. 참고로 어휘와 한자의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이런 해설은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오리지널식 해설입니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한자 공부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미지와 이해를 동반해야 한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어 공부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치센케이의 류였습니다.